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화학습을 하겠습니다. 요즘 가을이라서 날씨가 좋습니다. 가을에 공부하기 좋은 날씨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시절에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도서관에 가가지고 놀면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참 도서관에서 노는 게 재밌어요. 공부하러 갈 때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참 재밌는가 봐요. 하여튼 그런데 오늘은 세팅 교재 10장에 해당되는 건데 제목을 신경망을 이용한 강화학습 개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기초, 개론 이것만 하다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신경망을 이용한 강화학습 개론 그만큼 강화학습에서는 전체 줄거리 개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팅교재 10장에는 On Policy Control with Approximation 제목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On Policy가 있으니까 On Policy도 있구나. 컨트롤이 뭐냐? 컨트롤은 예를 들어서 이 그리드로서 탐색하여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다. 컨트롤하는 문제가. 이 그리드를 하는 방법은 뭐냐? 살사 On Policy가 있고 큐러닝 On Policy로 찾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approximation이라고 붙었으니까 신경망을 이용해서 On Policy에 살사나 큐러닝을 쓴다. 이렇게 제목을 보고 빨리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복습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강화학습은 뭐냐? 목표를 찾아가는 건데, 골을 찾아가는데 MDP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MD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하고 엔바이러먼트의 그 상황에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보상 값을 어떻게 매겨서 MDP를 문제를 문제를 설정한 것인가. 문제가 설정되면 대부분 다 뭐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벨마니케이션 이걸 사용해서 벨마니케이션의 그 정의는 뭐냐면은 현재의 그 가치가 미래의 가치 합으로 나타나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누가 지금 요즘 강화학습 보니까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 자료가 많은데 제가 막 필요한 거 아무거나 따다 보니까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보니까 키포인트는 현재의 밸류를 넥스트 밸류로 뭐 추정한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벨마니케이션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V 파이 S가 R 플러스 V 파이 S 플러스 1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랬으면 여기에서 앞으로 미래에 받을 보상값 V 파이는 그 다음 V 파이 S 플러스 1 요거다가 여기다 보상값 R을 댔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디스카운트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디스카운트 됐다. 이게 벨마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벨마니케이션이 이렇게 추정을 했고 디스카운트 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실제는 이 벨마니케이션 안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실제는 내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벨마니케이션은 실제는 그라운드 트루 실제 값은 V 파이 여기인데 추정한 건 이거다. 요 차이가 뭐냐? TD 에러, Temporal Difference Error 이런 얘기입니다. 개념을 잘 아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TD 에러가 나오는데 TD 에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알 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D 에러는 아마 어떤 밸류 값을 업데이트 하는데 현재의 값 밸류에다가 이 두 개의 차이를 넣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업데이트 하는데 현재의 밸류에다가 어떤 에러를 비례식만큼 집어넣어라. 이 에러는 뭐냐? 것은 이런 보상값과 리워드와 이거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그렇긴 해. 업데이트를 하는데 현재 업데이트에다가 에러를 비례식으로 수정해서 좀 방향을 수정해서 폭을 좀 수정해서 업데이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에러를 갖다가 쓸 때 우리는 TD 에러를 쓰면 좋겠다. TD 에러를. 여기 이제 TD 에러라는 얘기죠.
TDLR 이런 얘기입니다. TDLR은 어디서 나왔냐? 요 시기니까 벨마니케이션 나왔다는 거냐. 즉 어떤 밸류를 업데이트 하는데 현재의 밸류에다가 어떤 에러만큼을 하는데 TDLR을 쓰면 좋겠다. TDLR은 어디서 구했냐? 벨마니케이션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원스텝 TDLR인데 이거 쭉쭉 내려가면 뭐 N스텝, 부트스트랩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DLR을 가지고 TDLR 보정치를 집어넣어서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좀 행소스러운 게 있지만은 TDLR은 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에러를 가지고 어떤 궤도를 에러만 수정하면 되니까 TDLR을 수정하면 된다. 계속 나오는 거니까 TDLR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살사 뭐 이건 스테이트에서 액션의 리워드 살사 이런 건데 제가 살사하고 큐러닝을 뭐 그렇게 비중 있게 이걸 안 다뤘어요. 그런데 보시면 언폴리시에 해당한다. TD 컨트롤이다. 원스텝 가는 거다. 쭉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업데이트 하는데 아까 그 시가 똑같은 거죠. Q 밸류를 업데이트 하는데 현재의 Q 밸류에다 에러를 더한다. Q 밸류를 업데이트 하는데 현재의 Q 밸류에다가 요 에러를 더한다. 요 에러는 벨만의 식에 나온 거와 요 값을 여기 에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살사라는 거예요. 살사. 여기 이제 온폴리시다. 왜냐하면 옆으로 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폴리시는 Q 밸류를 업데이트 하는데 현재의 Q 밸류에다 에러를 하는데 이 Q 밸류를 여러 가지를 관찰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만 선택한다. 그렇게 가보지도 안 하고 계산만 옆으로 샌다. 그래서 오버폴리시 된 거예요. 그래서 살사하고 큐러닝은 거의 유사한데 요 선택하는 과정에 요 문구 요거 하나 틀리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틀리는. 그래 업데이트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컨트롤이 업데이트 되니까 컨트롤이 하는 겁니다. 밸류를 계산하는 거는 Q 밸류를 계산하는 거는 프레딕션 문제고 요거는 업데이트 하니까 컨트롤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장을 계속 강의하기 전에 뭐 리워드 종류에는 디스카운트 리워드와 에버리지 리워드가 있는데 이건 또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벨마니케이션에서 이제 V라는 것은 R 플러스 디스카운트에 이제 앞으로 받을 V S 플러스 1 상태 뭐 이런 건데 디스카운트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스카운트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은행을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100%면 다 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뭔가 미래가 불확실할 때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한 90% 정도 뭐 확실하다. 인생이 내가 주식을 샀는데 뭐 한 달 후에 지금 10,000원짜리가 10,000원 올라간다.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 그럼 뭐 100%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 디스카운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받을 거니까. 가다가 회사가 망할 확률도 있다. 뭐 0.1%다. 뭐 몇 프로다. 이럴 때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실생활에는 디스카운트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약간 돌아가면, 처음에 MDP 이야기인데, MDP를 갖다가 강화학습으로 쓰는 얘기가 우리가 자연계 현상이나 삶의 현상을 가만히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에이전트와 환경과의 관계다. 자연 법칙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거기서 보상 개념을 도입한 거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MDP라는 얘기가. 말코버 디시전 프로세스 때문에 쓴 게 아니고 자연 현상계가 MDP를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스카운트를. 벨마니케이션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미래에 확실하다면 디스카운트가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인생에 재미도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리워드가 있고 에버리지 리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뭐 경로가 긴다든지 이렇게 막 경로가 있으면 이 리워드가 보상까지 각 단계마다 보상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 1, 보상 2 이렇게 R2, R3 보상 주는데 디스카운트 돼서 보상 받고 이런 거죠. 경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경로가.
이제 파이 1, 파이 2, 파이 3. 그러면 이 파이 1 경로와 파이 2 경로, 파이 3 경로가 어느 게 좋나 하면은 뭐 대충 뭐 얘는 평균으로 1로 가면 좋을 확률의 평균이 뭐 80점, 이건 70점, 이건 90점. 에버리지로 한다는 거예요. 에버리지로. 보상값을 에버리지로 한다는 거예요. 보상값. 요 각 스텝 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이게 에버리지 리워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버리지 리워드가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에버리지 리워드가 좀 필요한 것 같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 프로그램인데, 이게 막 올라가면, 이제 이게 도달점에서 상승하는 거고, 이래 막 내려가면은, 에버리지는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에버리지는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에버리지 델타는 플러스고, 이 에버리지 델타는 마이너스니까, 이 A라는 주식보다 B라는 주식을 사용이 좋겠다. 물론 이게 뭐 경로가 또 예를 들어서, 이래 막 진폭이 심한데, 이것도 진폭이 막 심하고 이러면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이 항상 좋은 건 아니고, B가 역전되는 수도 있어요. 역전되는 수도. 그렇지만 에버리지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주식 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아시죠? 큰 파도를 타느냐, 잔파도를 타고 막 가느냐. 그래가 막 데일리 뭐 주식 거래하는 사람. 요즘은 뭐 컴퓨터 마우스로 뭐 초단위로 뭐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하루 지나야 뭐 거래를 했는데 요즘은 단타로 한다고 합니다. 에버리지 리워드 개념이 있다. 이거 아시고. 밸류 문제는 스테이트 밸류, 우리가 아는 스테이트 밸류, 액션 밸류, 뭐 Q 밸류 이런 것도 있는데 디퍼런셜 밸류라는 게 또 나와요. 디퍼런셜 밸류.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인데 참고로 에버리지 리워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디퍼런셜 밸류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포트 밸류라는 게 나와요. 서포트 밸류는 있는데 저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액타 크리틱 그 유명하잖아요. 액타 크리틱. 핸드 S를 붙여갖고 서포트 액타 크리틱 이렇게 불러요. 이때는 서포트 밸류를 쓴다는 거예요. 야, 그럼 서포트 밸류는 또 뭐냐? 뭐 예습하는 게 뭐 그런 건데 논문에 이렇게 나와요. 서포트 맥스가 있는데 우리가 서포트 맥스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값 뭐 구하는 거, 뭐 엑스포넨셜에 뭐 시그마 엑스포넨셜에 뭐 이렇게 이 서포트 맥스. 왜 서포트가 붙었는지 여러분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하여튼 소프트 밸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밸류는 우리가 쓰는 게 이제 그냥 밸류, 스테이트 밸류, 액션 밸류. 액션 밸류는 우리가 Q 밸류로 많이 알려져 있고, 여기서는 디퍼런셜 밸류를 또 공부하게 되고, 나중 되면 소프트 밸류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했던 거 이제 10장에 처음 나오는 10장 1절입니까? 나오는 거는 에피소딕 세미 그레디언트 컨트롤이라는 건데, 뭐 대충 뭐 얘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충 하고 진도를 빨리 나가서 여러분들은 다른 동영상이나 다른 블로그도 많이 보시고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강화서를 빨리 나가서 전체를 보고 또 돌아와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화학습은 그만큼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쌀사 쓰느냐, 큐러닝을 쓰느냐, 폴리시 그랜드를 쓰느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피소딕 세미 그레디언트 이제 신경망에 쓰는 건데 참 신경망은 대충 뭐 세타는 이렇게 이거 뭐 경사하강법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식입니다. J는 뭐 오브젝트 펑션. 이 J를 MSE 혹은 크로스 엔트로피. 근데 이 MSE가 뭐냐면 신경망에서 나온 저 밸류와 오라클한 밸류 차이를 MSE다. 그렇게는 Y와 Y의 차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알파를 마이너스 G분의 1로 집어넣고 J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돼요. 이 식이 이제 경사하강법식이죠. 경사하강법.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미분 쉬운 건데,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식은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외화두심이 좋아요. 그 이제 요 에라는 무슨 에라인지 모르겠지만 요 에라. 요걸 U라고 요 오라클 밸류를 U라고 표시하고 이 U를 갖다가 우리가 몬테칼로로서 우리가 추정하느냐, TD로 추정하느냐 이렇게 집어내면은 몬테칼로 메소드가 되고 TD가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D를 딱 집어내니까 요식이 나오고 요식이 이해되셨습니까? 요식이 나온 건데. 근데 이게 왜 살사냐? 맥스 값이 없잖아요. 아고 맥스를 쳐갖고 뭐 높은 데로 가는 거면 이게 Q가 되는데 여기는 맥스 값이 없으니까 살사가 됐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11장을 또 좀 건너뛰어 가지고 뭐 중간에 챕터 10장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좀 건너뛰어 갖고 제가 얘기하기 편하도록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에 이제 어폴리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어프록시메이션이니까 신경망을 쓰는 어폴리시 이제 그런 세미그레디언트 메소드. 세미그레디언트 메소드는 몬테칼로를 안 간다 이런 뜻이에요. 한 스텝, 두 스텝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어폴리시에서는 데드리 트리아드 이렇게 치명적인 세 가지 3인 3인방 이렇게 컨버전시 수렴하지 않는 경우 아주 그 지독한 3인방이 뭐냐. 첫 번째 신경망으로 가정한 거 펑션 어프로미션 이게 벌써 오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트 스래핑 뭐 TD0 나오면 TD1이 나오면 이렇게 보트 벨만이 계속 한번 예측하는 것도 에러를 가지고 있고 신경망에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버폴리시에도 기본적으로 에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발산하는 수렴하지 않는 3인방 오버폴리시에 가면 더욱더 발산하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버폴리시를 쓰고 있고 신경망을 쓰고 있으면 이 컨버지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또 블로그 찾아보니까 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세미그레디언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언폴리시 하다가 오폴리시로 넘어왔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폴리시로 넘어왔어요. 오폴리시 뭐냐면 상태 A에서 상태 B로 이렇게 오는데 옆으로 세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이게 이제 타겟 폴리시. 타겟 폴리시고 이 비헤이비어 폴리시다.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뭐 교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리를 하는 걸 가르쳐 가지고 자동차를 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배운 폴리시가 다르기 때문에 요리 쿠킹을 잘 하는 사람을 보고 차를 타게 하면 운전하는 건 못 배우니까 서로가 배운 타겟 폴리시하고 비해 폴리시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해야 뭐 어떻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비헤이버 중에서도 타겟 폴리시와 유사한 것만 네가 가져왔어라. 이게 임포턴스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로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할 때, TDL에다가 임포턴스 팩터를 집어넣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식은 거의 외워야 된다는 식이 아닙니까? 이거 세트 업데이트 하는데 요 상수가 있고 뒤에 그레디언트가 붙어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임포턴스 그렇게 요 선택가 여기 얼마나 유사에 닮았냐 요 값을 여기 집어넣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포턴스 샘플링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리를 하다가 자동차를 타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임포턴스 샘플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연구 과정이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를 잘 타게 할까? 힘들죠. 그래,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이걸 갖다가 N 스텝으로 쭉 내려가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드리고. 블로그에서 보면은, 임포트 샘플링을 하지 않는 오폴리시 트레이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을 쭉 이렇게 해놨어요. 요 식을 딱 보면
신경망을 업데이트 하는구나. 그리고 요건 알파 비례급 상수값, TDLA, 요거 나온 거. 요거는 MSE를 갖다가 미분하면 여기 따라 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요걸 다시 Q를 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TDL의 정의는 이러니까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복습을 또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 또 블로그에 보니까, 수렴하지 않는 3인방에 대해서,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신경망을 쓰면은 당연히 에러가 발생한다. 그리고 보트스트래핑. 예측을 하게 되면 원스텝, 투스텝 미리 예측하면 에러가 발생한다. 오버폴리시는 다른 폴리시를 가져왔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 이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문 읽어보면은,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이 디스카운트 컨트롤에서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그것이 폴리시 임프루먼트 시오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신경망을 써가지고 보상값이나 이런 걸 받아내는데, 이걸 갖다가 디스카운트 해서 별만 익혀서 쓰게 되는데, 이 디스카운트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신경망을 쓰면 디스카운트, 보상값이, 디스카운트 리워드 값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디스카운트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컨트롤이, 신경망이. 왜냐하면,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CORM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로스 했기 때문에. CORM이라는 거는 정리니까 이건 위반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시 임프루먼트 CORM이 뭐냐 하면은 어떤 Q라는 것은 밸류 값보다 내가 이렇게 어떤 녀석은 이제 하는데 밸류 1, 밸류 2, 밸류 3가 있으면 이 중에서 맥스 값을 취해서 가는 게 이제 Q 밸류 값인데 이 맥스 값이 이게 이제 폴리시 임프루먼트 CORM이에요. 가정이. 좋은 걸 찾아간다는 가정이 있는데 좋은 걸 찾아가지 않으면 이게 폴리시 임프루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시 임프루먼트 이 성질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신경망을 통해서 나온 거는 좋은 값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나쁜 값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망을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책을 보고 연구를 해보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신경망을 써가지고 할 경우엔 두두두 해가지고 챕터 13장에 와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폴리시 그레디언트 CORM을 사용해야 된다. 즉 들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오늘 들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폴리시 임프루먼트 CORM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경망에서.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폴리시 그레디언트 CORM을 써야 된다. 이건 된다는 거예요. 13장에서 나오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슬라이드가 대충 끝났는데, 우리가 뭘 했냐면은, 강학습에서 처음에 MDP 얘기를 하다가, 벨만 이케이션, 디스카운트 행거리 하다가, 그리드 월드에서 좀 쩌면하게 해보다가, 그러다가 살사 이런 거 해보고, 큐르님이 해보다가, TDLA, 이런 또 나오고, 몬테칼로 트리 메소드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야, 이제 좀 신경망을 좀 더, 엔바이러먼트를 크게 해보자. 테이블, 룩업에서, 그리드 월드 탈피해서, 리얼 월드에서 크게 해보자. 하니까 이게 테이블이 너무 커지니까, 수학이 너무 커지니까, 신경망으로 대체해보자. 이게 키워야 되거든요. 신경망을 대체를 하는데, 이거 모델을 만들래, 안 만들래, 이런 얘기 하다가, 신경망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 특히 오버폴리시의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경망은 또 독특한 성질이 있으니까, 신경망에서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시오름을 써야 된다 해서 이제 최고 마지막에 나온 게 액타 크리틱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신경망을 안 쓰고 작고 뭐 이러면은 이게 뭐 큐러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신경망을 쓸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시험으로 간다, 액타 크리틱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시험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식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게 13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시타 신경망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는 시타에다가 알파의 그레디언트 J 오브젝트 펑션 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경사광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오브젝트 펑션 이걸 갖다가 보상의 합으로 바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보상의 합으로 바로 생각한다. 시그마 리워드로 바로 생각해 버린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 펑션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뭐 밸류를 예측하고 뭐 어떻게 밸류를 벨만 이렇게 쓰고 하는데 벨만 이렇게 이런 거 안 쓰고 바로 받을 보상 값들만 이거 합해서 이걸 갖다 업데이트 한다. 이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제 시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밀한 과정이 좀 복잡한데 결국은 뭐 이 오브젝트 펑션이 이제 오브젝트 펑션 이건 이제 우리가 로스 펑션하고 같은 건데 신경망에서 로스 펑션 경사광법 이것만 줄이면 되니까 이게 뭐냐 이게 마이너스 a의 로그의 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a가 뭐야 어드밴티지다 이런 얘기예요. 어드밴티지 이게 이제 폴리시라는 얘기예요. 어드밴티지는 또 뭐냐 Q 빼기 V라는 거예요. Q는 액션 밸류, 이건 그냥 스테이트 밸류, 어드밴티지가. 이거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드밴티지가. Q 마이너스 V. 약간 해서 미리 뭐 설명을 드리면 Q 밸류 이걸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떤 밸류가 있으면 밸류 값이 있으면 밸류 값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액션을 보는 경우는 위로 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위로 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위로 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위로 가는 경우 이런 건데 이걸 바이어스 이걸 빼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밸류 값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밸류 값이면 순수히 액션만 보고 싶다. 순수한 액션만 보고 싶다면 Q-V를 하면은 요 순간순간의 액션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이걸 어드밴티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어드밴티지가 로그 파이와 마이너스 붙인 게 이걸 갖다가 로스 펑션이다. 이게 마치 크로스 엔트리를 닮은 것 같다. 이 액션과 이 액션은 밸류에서 나온 액션이에요. 밸류에서 나온 액션. Q 밸류 빼기 밸류니까. 이 파이는 지그마에서 나온 거니까. 이걸 갖다가 크리틱, 이 액터. 정면 결차가 뭐 쭉 있지만은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드리고 뭐 좀 전반적으로 이해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공부는 반복이 최고고 특히 과학학습은 전체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또 그러고 공부는 또 결국은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대충 가이드만 총론만 얘기하는 거고 공부는 결국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